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 국정감사 기록실 기획재정위원회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베트남 연휴를 벌컥벌컥 마시고 버티고 있죠. 물론 잦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간 시사 매거진 17 국정감사 기록실 기획재정위원회 시간입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만들고 있습니다.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홍성갑 덕질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오버뷰. 오버뷰 10월 26일에 지방감사를 포함해서 12일부터 31일 피리어드의 국감을 치른 기재위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감사합니다.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부하청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가.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방국세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세관, 서울과 인천의 지방조달청, 조달청, 조달품질원, 경인, 동북, 호남 지방통계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과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28개 기관입니다. 저걸 다 감사해야 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6명, 현재원 만땅입니다. 민주당 10명, 한국당 8, 국민의당 4, 바른정당 4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큰일 났네요. 하긴 그건 뭐 바른정당이 큰일 난 거지 뭐.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민주당 간사는 수원정의 박광온, 위원은 경기 김포갑 김두관, 대구 수성갑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므로 안 나옵니다. 경기 김포갑 김정우, 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경기 성남수정 김태년, 서울 구로을 박영선, 인천 계양을 송영길, 비례대표 심기준, 경기 구리의 윤호중, 한국당 간사는 대구 달성의 추경호, 위원은 경북 안동의 김광림, 경북 포함 남울릉의 박명재, 경기 안양동안 심재철, 경남 밀양 의령 하만 창녕 엄용수, 경기 하남 이현재, 경북 여주 문경 예천 최교일, 신입생인 서울 강남갑 이종구, 국민의당 간사는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은 비례대표 박주현, 전남 영암 무안 신안 박준영, 경기 광명을 이연주, 비교섭단체 바른정당 의원은 서울 서초갑의 이혜훈, 대구 동구을의 유승민, 경기 여주 양평의 정병국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돌아간 이종구 의원은 신입생이라기보다는 복학생 아닌가요? 따돌림 당하죠. 예. 아니,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서. 안 놀아주고, 옷도 못 입고. 네. 지들끼리 놀아야죠. 그죠. 그 당구장에만 있겠네요. 네. 근데 복학생들 옷 잘 입지 않나요? 그런가? 제 기억에는 신입생들이 옷을 못 입던데. 제가 복학해봐서 아는데 저 옷 진짜 못 입었어요. 너무 늦게 복학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광고 듣고 오죠. 국회에서 집밥이 생각날 땐 아이메일 도시락, 강철 체력의 동반자 하루니아 C3G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기획재정위원회의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가벼운 255에서 326kcal, 단백질, 최대 25g, 든든한 2가지 고기 반찬, 초간편,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고민 없이 완벽한 식단의 도시락. 맛있는 취향 저격, 알웰 굿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아로니아를 먹기 쉽고 간편하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이슈 10. 10가지 이슈를 확인하시죠. 첫 번째는 덕질간사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민주당 김정우, 박영선. 24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그간 기재위에서 간간히 나왔고 법사위에서도 등장했던 MB 의혹. 네. 김정우 의원실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갖고 다스의 대출액을 살펴봤는데요. 2009년까지는 60억 원이었던 대출이
2014년에는 545억 원이었으며 금리는 계속 동일하게 4%였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돈 빌렸죠? 빌린 돈으로 돌려막으면서 여생을 부자로 살 거예요. 많이 빌렸으면요? 545억. 아, 그쵸. 금리는 4%밖에 안 해. 그러니까요. 545억어치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아도 남겨요. 그리하여 나온 질문이 그 유명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였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은 같은 자료를 인용해 다스 특혜 의혹을 무업하는 한편 네. 박영선 의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자료를 이용합니다. 야, 이제는 이게 그 이슈가 되지 않는 판국이라 이런 말도 해도 되고 많이 편하네요. 많이 편하네요. 아주 잠깐 가드가 내려갔어. 네, 가드 내렸어요. 박영선 의원 얘기하니까 제가 속이 편해요, 갑자기. 네.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자원개발 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펀드들이 손실을 냈다는 정보도 공개했어요. 네. 자원외교도 슬쩍 건드렸습니다. 아하. 다스의 질문은 26일 지방국세청 국감일에 대구에서 김두관 의원이 리바이벌 하기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대구는 2007년 당시에 안원고 대구 지방국세청장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이명박 문건을 본 적이 있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 시사 프로에 나오고 있죠, 이 양반이. 거의 지금 김정우 의원실의 이 건이 올 국감 최고 히트 상품이 됐어요. 네. 최소한 기재에 그런 것 의해서. 같아요. 전체 다 털어도 어맹부잡이의 선봉이 돼버렸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잡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선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맹부 어선. 투망을 친 거죠. 아, 투망이 아니지. 어선으로 무슨 투망을 치냐. 쌍끌이 어선. 그렇죠. 네. 법인세 인상 논쟁. 민주당 박광훈, 김정우, 한국당 추경호, 김광림. 20일 기획재정부. 기재위 국정감사를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가 법인세 인상 논쟁입니다. 그 위원회마다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정쟁거리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자유한국당 최경영 의원실에서는 법인세 증세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면서 세금을 더 걷어서 공무원만 증원하고 공공부문만 살찌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디 추세를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구내식당이 살찌우는 거지. 아니, 진짜 되게 국회의원이 하는 말 치고는 정말 교양 없는 게 세금을 더 걷어서 공무원이 배가 불러진다니. 정확히는 공무원을 증원하고 공공부문을 살찌운다고 했는데 네. 똑같은 말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금을 덜 받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돈이 적어지죠. 네, 정반대예요. 네. 또한 자유한국당 김강림 의원실에서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법인세 최고 세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은 여러 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재정 마련이라고 답변했고요.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 벤처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거 헛발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부터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뭐 좀 튼튼한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네. XSFM도 작년에 나라가 배려 이런 거 해줘가지고 2014년하고 2015년에는 세금 좀 덜 냈어요. 지금부터는 팍팍 내고 있는데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우리도 히든 챔피언. 그니까요. 한편 이 논쟁에는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죽어라 가드 중인가 봐요, 여기도.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실에서는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인상률은 우리나라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서는 국민 총소득 대비 기업 소득 비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짚어야죠. 그렇죠. 예, 거시적인 거를 봐줘야 되는데, 예, 지금 아까 얘기 보시면은요, 김광린 의원실에서 했던 얘기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균을 등한시하고 대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러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일 높은 거 하나를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라는 사정거리가 너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벌쳐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제 정쟁을 하다 보니까 PPT 제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참 잘 꽂혀요. 네, 윤세민주 슬라이드 평가의 네. 달인이죠. 추경호 의원실의 경우 우리가 민방위 가서 보는 딱 그런 PPT예요.
민방위를 들고 집회하고 있어. 민방위를 가본 적은 없지만 이해하겠습니다. 뭐 전혀 다르지만 아고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식이죠. 더 이해가 잘 갑니다. 가운데 줄 빨간 글씨 장체. 네. 아, 컴온. 그리고 박강원 의원실은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한데요. 국정감사장에서 보기에는 텍스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글씨가 이쁜 건 둘째치고 보여야지. 네. 참고로 이 자유한국당 쪽에 네. 이 법인세 인하 논리 혹은 인상 반대 논리에 관해서는 잠시 후 한 60분에서 40분 후 네. 어떤 한 야당 의원 분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청 조사 사고. 민주당 김정우, 박광원, 심기준, 바른정당 정병국. 13일 국세청, 17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청 조사 사국은 뭐하는 곳일까요? 여야 5인의 의원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로 유명하다는 그 서울청 조사 사국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로 불렸던 조사의 대부분은 서울청 조사 사국이 담당했다며 해서는 안 될 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이며 또 하나는 해야 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펀치라인을 시전했습니다. 아, 한라임 하네요. 김정우 의원도 가세에서요. 아예 서울청도 커밍아웃을 하라 주문하니까 김희철 서울청장은 커밍아웃 대신에 조사 사국의 경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더 정확히는 탈세 제보로 인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라는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을 하는 곳인데 권력에서 하달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여당 의원들이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이 해명을 듣고서 생각해보면 제보를 정권에서 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아니 탈세 제보라는 것은 대부분 익명이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윗선에 지실 수 있지 않느냐. 아, 청와대가 별 2, 3샵. 그렇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 있죠? 지금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니면 네. 옛날에 투지폰 갖고 와가지고 그 발신번호 지우고. 네. 찌질한 똥멍청이의 숫자입니다. 네. 아니, 전 남친. 네. 네. 심기준 의원은 중립성 확보 장치를 확고하게 만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아니죠. 이분 아직 탈당 안 하셨죠? 네, 바른정당에 잘 있어요. 네.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탈당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아예. 근데 너무 그거 재밌더라고. 아까 우리 저 밥 먹는데 TV에 정병국 의원 나왔잖아요. 네네. 정병국 의원 나와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문 닫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네, 홍준표 대표는 자기 맘대로 하냐. 그리고 그렇게밖에 대우를 못하냐, 돌아간 사람들을. 근데 왜 바른정당에 남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내가 갈 때 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 이분은 서울청 조사 사국이 국세청의 중수부라는 비유를 남겼습니다. 네, 좋은 라임이에요. 네. 여야 의원 모두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저를 자꾸 조경태 의원의 비유해서 갑자기 친근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조사 사국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를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국감 종료 직전에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얘기하는 게 사회권 들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조사 사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팀의 정기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네, 특별조사하는 곳이니까 불시 압수수색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네. 불시에 들어가서 자료들 다 갖고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 권력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위쪽 권력 말을 되게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답니다. 돌격 앞으로. 네. 그리고 현 한승희 국세청장도 조사 사국 출신이죠. 네. 박 정권 때 세금 걷는 내용의 드라마도 하나 있었죠. 뭐였지? OCN 43사 기동대였나? 네, 34사 기동대였나? 다음 보시죠. 네. 조선업과 러스트벨트. 국민의 2당 김성식. 24일 수출입은행. 얼마 전 우리가 러스트벨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조성주 소장하고 했죠. 네, 한국에 이와 비슷한 위기가 있다면 아마 가장 먼저 조선업의 붕괴로 인한 위기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현재 수출입은행의 부실 여신 중 75%가 조선해운업에 해당하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수출입은행에 큰일이 나면 조선업 때문일 거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75% 확률로. 네. 수출입은행이 스스로 저가수주 방지 원칙을 무시하고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업 경영 정상화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판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해보는 수주를 보증해줬다는 말입니다.
조선사가 배의 건조를 수주를 받으면 클라이언트는 그 선수금을 줘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선수금을 못 받잖아요. 배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금을 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선수금 환급 보증, RG라는 건데요. 네. 보험입니다, 보험. 네. 시중은행에서도 이 RG를 발급해 주긴 하는데 거의 수출입은행에서 발급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시중은행은 원치 않는 상품입니다.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위기의 조선사들이 자꾸 저가소주 받고 국가지원 받고 저가소주 받고 국가지원 받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로 연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작년에 수출입은행에서 저가소주에는 RG를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RG 발급 연기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조선사는 수주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아니야, 원래 못 받아요. 이제 남해안에 일하고 있는 이 업계의 이 사람들도 사실 엄청나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맨 윗선에서 해결하는 문제라서. 예. 이게 거의 지금 거제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인데. 그 수출입은행에서 저가소주엔 RG를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돌아보니까 당장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하면 우리도 문제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RG를 또 발급해줬습니다. 정말 그 오피셜한 이유가 마음이 약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9월에는 수출입은행 RG 발급 거절 0건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김강림,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등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성동조선과 대우조선에 대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그래서 참 고민이 많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다. 위에서 힘듭니다. 위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말란 얘기를 이미 듣고 왔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기사에 나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어렵습니다. 예. 다음 보시죠. 비트코인의 법적 신분. 민주당 심기준, 송영길. 20일 기획재정부, 23일 한국은행. 기재위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걸 거의 전공하는 의원실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입니다. 네. 심기준 의원이 불러온 참고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가장 큰 BTC코리아닷컴의 이정화 부사장이었습니다. 네. 심기준 의원은 이정화 부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거나 할 소지가 많다는 결론을 도출해서요. 앞으로 국회, 즉 우리가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조명을 했습니다. 네. 흔치 않은 질의응답이었습니다. 네.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송영길 의원 역시 가상화폐가 북한 경제의 통계를 낼 때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작용을 한다. 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그 통계가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네.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다양한 특성 중에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거밖에 없었다니 송영길 의원은 전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덕질인 가상화폐라고 해보세요. 가상화폐. 폐지해보세요. 폐지. 오, 되네 이제. 인쇄. 잠깐만요. 비트코인 거래 과세와 악용 범죄 단속. 민주당 심기준. 13일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에서는 지난번 랜섬웨어 파동으로 비트코인의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감장에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의 이정화 부사장과 가상화폐 피해자 모임인 최원희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군요. 네. 네, 그래서 하긴 투자 상품인데 피해자 모임이 없을 리가.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빗썸이 거래량이 나스닥을 뛰어넘는 이야기도 했었고 세계에서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고 네. 가끔씩 1위도 한다고 그런 내용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즉 13일 국세청 20일 기획재정부 23일 한국은행 세 번의 국정감사 동안 계속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네. 한국은 안 그래도 이런데 느리게 반응하고 좀 촌스러운 편이긴 한데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지금 세계가 적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화폐란 본질적으로 국적화라는 성격이 따라붙어 왔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실물이 있는. 네. 근데도 지금 300개 중에 의원실 한 군데에서만 이걸 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딴 나라는 벌써 이게 화폐인지 상품인지 결정도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조달청, 호구 잡히다. 국민의 이당 박주헌. 16일 조달청. 박주현 의원실에서는요, 조달청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공공기관 물자 구매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매물로 올라온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시중가의 2배임을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 조사를 했는데요. 알파스캔 2216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런 모델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알파스캔 2215, 2215이죠. 2215 모델이었는데 나라장터에 올라온 것은 알파스캔 2216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배의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제어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유사한 다른 품목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나라장터에 납품하는 별도의 판매가를 따로 책정하는 업체들의 관행이 있지 않나? 처음에 우리가 이거 준비하면서 셋 다 이거 뒤져봤잖아요. 네. 너무 의심스러워.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로 지금 덕질 간사가 얘기를 해준 대로 완전 동일한 스펙에 모델 넘버가 바뀐 물건들이 모니터가 아니어도 많더군요. 네. 그리고 나라장터에 상품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클릭해서 들어가면 교묘하게 모델명이 없는 게시물들도 네.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조금 더 구식이고요. 네. 안정성이 확인돼서 구식을 써야 된다. 그런 수준의 구식이 아니에요. 그냥 좀 처진 구식이고. 안 팔려서 악성 제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더 비싸요. 네. 예. 원래 조달청이 나라에 쓸 물건들을 살 때의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건실한 기업들의 중견 기업들의 악성 제거를 처리해 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어떻게? 좀 싸게. 왜냐면 악성 제거니까. 그리고 색을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물건값들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국감장에서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한 명인가 두 명이 있다 그랬죠? 네. 그 문제죠. 네. 예. 근데 확인해 본 결과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델명을 조금씩 바꿔서 혹은 모델명을 안 올려서. 네. 즉 우리나라 기업들 감시 똑바로 못하다가 개호구 잡히는 중이라는 거죠. 나라가. 예. 근데 돈 쓰는 사람도 자기 돈 아니라고 관리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걸 위해 돈 쓰는 사람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쇼핑 잘하는 놈. 네. 우리 눈물을 머금고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 왜 망해? 너무 많이 사셔요. 너무 좋은 것만. 살 거 진짜 많잖아, 나라는. 근데 상조 하나 쇼핑한다고 괜찮을 거야. 아니, 근데. 상조 최저가 찾기 왕이죠? 최저가인데 최고급의 최저가를 찾잖아요. 네, 그리고 쿠폰 개맥이고. 네, 맞아요. 근데 저 중간급 찾았다 그러면 찾아줄 거야, 또. 검색 능력은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조달청이 호구 잡히고 있다. 이거야말로 저는 혈세 낭비란 말 가급적 어디에도 안 붙이고 싶은데 이거야말로 진정한 혈세 낭비다. 네. 쇼핑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럼요. 네. 물품 하나당 1시간만 더 있으면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 그렇습니다. 그 시간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감을 계속 다루면서 느끼는 건데요. 공공부문 투자하고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네. 자리 되게 많아요. 아, 맞습니다. 자리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하루 건강, 하루 한 포, 하루 세 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기분 좋은 포만감을 더한 저칼로리 한 끼 식사엔 맛있는 취향 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미성년자 사장님. 민주당 박광온. 18일 국세청.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서 밝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36명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끼처럼. 네. 젊은 창업주? 예, 10살 때부터 랩을 했고 19살에 막 1리어네어가 되는. 아, 1리어네어 사장인가?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중 92%는 임대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업을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해? 이들의 평균 연봉은 4,300만 원, 월급은 357만 원 정도입니다.
강남에 있는 5살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봉은 4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아니 한글 떼기도 힘든데 부동산 언제 배웠냐? 그래가지고 4억이 영재네 영재. 우린 죽어야죠. 왜 내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그 SBS TV에서 하는 그 인생 힘든 애들 나와가지고 칭찬받는 그 프로그램 뭐죠? 영재 발굴단. 예. 그 부동산 영재네 이거. 그거 보면 아동학대 사례 많이 나오던데요. 다 아동학대야 다. 네. 박강원 의원은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시켜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고 이게 본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공의 경비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강원 의원실은 2016년도에도 미성년자 증여, 2015년도에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예금 액수에 주목하는 등 국정감사마다 증여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이 화가 나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확실히 그 국회 분위기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 게 증여 안 하고 노후를 꾀할 수 있는 어른이 한국에 몇 명 없어요. 이 문제에서 클리어 의원도 몇 명 없어요. 맞아요. 완전히 클리어해야 뒤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박강원 의원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강력하게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숨겨놓고 자기만 증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박강원 의원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걸리면 제가 머쓱해지니까 얘기는 던져봅니다. 전관 예우 없애는 법. 국민의당 김성식. 13일 국세청.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실에 의하면 화우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와우. 뭐야? 그 읽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인은 법무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삼각체제이고요. 딱 크겠네. 2016년 10월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폭넓은 인맥 네트워크를 홍보 문구로 홈페이지에 딱 박아 넣어서 전관 예우를 했다고 뽐내줬습니다. 저 이제 이건 확실히 이해해요. 인맥 네트워크 대단한 회사 엄청 매력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매력 있는 건 그 능력이야. 본인의 인맥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폭망이죠. PM.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PM이고 MP인 거야. MP는 뭐? 민폐. 자, 이 화우법인 이런 전관 예우에 대한 김성식 의원과 김성식 의원실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1.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닌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수임 자료와 활동 내역을 관리하자. 2. 기장, 신고, 세무조사, 자문, 고문, 세부 조종별 수임 실적을 관리하라. 3. 퇴직자 관할지 대상으로 해서 1, 2년을 수임 제한하라. 그리고 4. 실태 자료 생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이렇게 4단계 혹은 4박자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게 저 3번 되게 똑똑한 게 저 인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한 1, 2년 놀면 풀린다 또. 맞아요. 왜냐면 1,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뭔가 지분이라는 게 있죠. 1, 2년 놀면 다 누가 뺏어가.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 산업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퇴사한 다음에 2년 이내에 다른 회사에 취업 못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되게 분노했는데 그럼 나를 2년 동안 나라에서 먹여 살려야지 막 하면서. 그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 거죠. 그 퇴직한 다음에 그 관할 지역에서 2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관할지로 가야 될 것이고. 다른 관할지로 가거나 2년 동안 나라가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은 그 공공근로 같은 걸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일부러 좀 더 많이 줘도 좋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면 1번, 2번에 걸리게 되는 거죠.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어도 퇴직 공무원이니까 뭐 수임자료 활동 내역 관리되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 출신 배경을 홍보수단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자신도 알고 있다며 김성식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야 될 겁니다. 증세 포인트. 국민의당 김성식. 바른정당 유승민. 20일 기획재정부. 예고해드렸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식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증세 논의에 있어서 시작점 자체를 좀 바꿨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지출을 잡는가. 자유한국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 거를 이제 간단히 쳐부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법인세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규모 기업이 개인 소득으로 잡히는데 우리는 기업 소득으로 잡힌다. 또 부가가치세 비율이 한국은 유럽보다 반이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또 높아 보이는 것이다. 네. 간단합니다. 논의 이전에 전제부터 출발하는 꽤 적절한 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굉장히 점잖고 차분한 논리 전개로 현재 증세 상황을 정리하는 좋은 솜씨를 보여줬습니다. 김동연 장관이 전날 19일 국정감사에서는 날카롭고 자신감 있는 답변을 했다고 평했는데, 즉 22일에 김동연 장관은 답답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만들어 놓은 로드맵에만 법인세 인상을 맞추고 있어서 정치 이슈로만 소비되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했고요. 따라서 장관 혼자 풀 수가 없다. 청와대까지도 끌려 들어와야 될 것이고 많은 당과 많은 단체에서 이제 의견을 내놓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동연 장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특허박스에 대한 법인세 조정 혹은 또 구글 플레이 판매 중개 수수료,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이런 계획들은 뭐 장관과 세제실장이 고려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현재 생각해볼 이슈고요. 김성식, 유승민 두 의원의 발언과 연관된 법인세 인상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 의원들의 반론과 옹호 논지가 나오면서 국감 분위기가 토론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애플 말고 구글 플레이만 과세돼가지고 가격 오르면 나는 진짜 폭발. 라고 최근에 안드로이드로 바꾼 윤세민 기자가 한탄을 했습니다. 네. 못할 건 아닌데 정말 로드맵을 짜는데 골치는 많이 아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기업 증세보다 더 복잡한 문제죠. 그럼요. 예, 다국적 기업 과세 문제. 예, 주목할 만한 시점과 비폭 확인하십시오. 주목할 만한 시전과 피폭. 비가 와서 고용 못해. 16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16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상 국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지난 8월에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는 이 분석을 잦은 강수 등 기상여건이라고 적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중간에 페이지 하나가 더 넘어간 거 아니에요? 무슨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질문 다음에 작년에 농산물이 좀 하락했다 뭐 이런 질문 사이가 끼어든 거 아니에요? 다른 부처 내용 네. 제목장을 빼고 봤다거나.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8월에 왜 감소했을까요? 그러니까 날 맑을 때 야외에서만 저 면접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야외 면접을 좋아하는 새끼가 있던 거야. 그래서 통계청장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대체 이런 분석이 왜 나왔느냐? 실제로는 기상 여건과 거리가 먼 숙박 및 음식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금융업에서. 비가 오면은 뭐 금융업이 안 됩니까? 그 비 오는 날 정장에 보면 짜증나긴 하거든요. 투자은행 이런 데에서, 비도 오는데, 구조조정이나 해볼까. 근데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얘기라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로 가도 기상여건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자를 업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기상 여건이 진짜 투모로우 정도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직업이 있으나 없으나 얼어 죽음으로 국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의원들이 얼어 죽었거든. 비상정부랑. 그래서 질문을 받은 황수경 통계청장은 통계청 내부 분석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와 상이한 바는 없다라고 이상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연관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해석이 오폭임을 어필했습니다. 네. 또한 당황하면서 답변하던 중에 일자리위원회가 부분적인 걸 크게 해석한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해석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 같아요. 네. 협조 부처 탓이다. 그걸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봤다. 그 얘기예요. 실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도 여전히 왜 어시스트 안 된 걸 찌르고 그러냐, 의원님은. 네. 문건에 드러난 해석의 주체가 통계청이 아니었으니 네.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추경호 의원실의 훌륭한 논리와 분석이 좀 엉뚱한 곳을 향한 형국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확인은 했어야죠.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그렇죠. 청장은 그거 할 일이지. 네, 비가 왔다고? 이런 질문 정도는 한번 했었어야지. 스스로에게든 아니면 아래로든. 네. 다음은요. 외국에선 한국이 외국인데요. 국민의 이당 박준영. 피폭 대상은 한국투자은행 김상준 사장 직무 대리입니다. 이거 뭔지 알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한국투자공사 사장 직무 대리에게 자산 운용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진다면 다른 나라는 국내에 투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국내가 어느 나라죠? 그러니까 자기네 국내인가요? 아니면 한국인가요? 자기가 세계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투자공사의 김상준 사장 직무 대리는 다른 나라 입장에선 한국이 해외다.
이렇게 말이에요. 피감 대상에게 개갈굼을 당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공사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가 보유한 외화의 운용이다. 하나 떠먹여줬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그 네이버에 검색해도 왜 사전 지식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저 두산사전? 네. 그래도 박준영 의원은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는 뻘쭘해서 한 얘기예요. 아니, 이건 북벌론이죠.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라. 그 나라도 국내다. 네. 우리나라다. 근데 그러면 어차피 투자청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가 국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왜 깔라만시를 수입산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연근에 참치만 먹자. 이런 류의. 네. 왜 야크터를 외국에서 수입하느냐. 그렇죠. 세종기지를 횡성해.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준영 의원이 이제 의지를 갖고 말하니까 이 투자공사 사람이 박상준 사장직무 대리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생각해 보겠다고 토닥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법 개정이란 아마 헌법 개정일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투자공사를 헐고 다른 회사를 지어야죠. 네. 피감 대상이 정말 많이 화가 났으면은, 박준영 의원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F1 적자는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아이. 한국당 박명재. 19일 기획재정부. 네, 국감에서 또라이가 나왔습니다. 네. 문장이 그래요. 국감 시작 전, 박명재 의원이 한국당이죠? 네. 포항남 울릉이죠? 네. 국감 시작 전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보좌진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니까 네. 담당 과장이 전화를 걸어서 정부 발표 전이라 직전이라 줄 수가 없다. 야당 취급당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싫다는 거예요, 박명재 의원이 아니요,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요. 정부 발표 전이라 줄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 후에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나 봐요. 담당 과장이. 네. 그래서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당 취급이라면 야당 취급이죠. 야당한테도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라이에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를 했고요. 네. 박명재 의원은 또라이가 뭡니까, 또라이가. 또라이는 국회의원도 또라이입니까? 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나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특히 블루투스 쓰고 있으면 이게 끊어졌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블루투스는 종종 안 끊어져요. 그래도 오전 질의가 끝난 후에는 이제 박명재 의원은 또라이 부족원을 든 박명재 의원입니다. 라며 약간은 풀린 스탠스로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왜냐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니까 블루투스를 사드렸거든요. 네. 운전하시면서 통화하실 일이 많으니까. 네. 그때부터 제 욕을 좀 들었어요, 몇 번. 그렇게 된다니까. 잘 안 꺼져요. 예. 그럴 때는 박명재 의원의 지혜를 배워야죠. 네. 원래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전화를 끊자마자 욕을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블루투스는 확실히 끄자가 더 중요한. 맞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박명재 의원은 맨 처음에 역정될 때는 또라이를 둔 국회의원도 또라이입니까라고 본인에게까지도 모욕이 될 수 있음을 어필했는데. 네. 나중에는 그냥 자기 보좌관만 또라이인 걸로 네. 끝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닌 것 같아요. 보좌관님 힘내세요. 그 사이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라이 맞나? 설마. 원래 나쁜 영감은 자기들 비서관을 되게 싫어해요. 네. 또 다음, 있나요? 다음 피폭 대상은 유면상 PD입니다. 그러네요. 유면상. 국감으로 바쁜 와중에도 기재위는 일을 하나 했어요. 20일 국감 도중에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형 전자담배, 아이콥스죠? 네. 관련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법을 개정해서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해서 세금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코스가 조금 비싸질 예정입니다. 네. 얼마 전에 김상조 행정관이 자기 생일날 유면상 PD에게 아이코스를 선물했죠. 그렇죠. 자기 생일을 기념해서. 그렇습니다. 만수르예요, 우리 사무실에. 네. 네. 그래서 대체 월급을 얼마 주는 겁니까?
나도 내가 생각 못했는데 뭘 잘못 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돈이 왜 저렇게 많아? 네, 그래서 유면상 PD가 앞으로 조금 더 비싸게 지출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면상 PD는 원래 그냥 뭐 안 필까 말까 생각하다가 선물을 받은 다음에 푹 빠졌죠 저것에. 맞아요. 맨날 물고 있어. 그래도 다행인 게 차 긁은 줄 알았는데 그거 물파스로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굳었어요. 그 돈이 이제 아이코스로 가겠군요. 유면상 PD 얘기인데. 네, 이거는 실제로 국감에 있던 일은 아닌데 이런 류의 세수가 늘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싫어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싫어하는 국민은 많죠. 기재위 국감을 갑자기 중단하고 확 처리해버렸죠.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담배가 아니지도 않고 소비세를 더 받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또. 그렇죠. 네. 예. 소비자 입장에서 짜증나는데 하여간 이렇게 돼가지고 유면상 PD는 괴로워졌다. 네. 수많은 쪄피는 담배 피시는 분들은 괴로워졌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Final Four.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입니다. 수출입은행 다스 심사 때 엄행부 관련성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다스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냈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다스를 파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김정호 의원실이요. 너무 떠가지고요. 인터뷰 불러다니느라 사지가 찢어져요. 그 전까지는 되게 썰렁한 곳이었는데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언제나 어떤 의제를 발현하든 간에 논리 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에 감탄을 했고요. 특히나 대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아예 전관예우 방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입니다. 비트코인은 문제가 심각한 거에 비해서 공부하고 있는 의원이 너무 적어요. 맞아요. 한 명이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한국은행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제를 던졌습니다. 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물론 국감은 자료로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원 개인의 통찰력이라는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도 있지요. 다선 의원에게 보통 기대할 만한 모습인데요. 유승민 의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토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내공이 돋보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간지는 그거죠. 자료 안 보고 팔짱 끼고 말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술술 나오는. 네.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위를 쳐다보면서 말하죠. 네. 그 정말로 자료 없이 프리스타일 할 때 나오는 포즈거든요. 네. 그 위원회마다 한 명 정도는 국감하는 거 보다가 와 진짜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있으면 한 명이고 없을 경우 없는 위원들도 한두 군데 있긴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저를 감탄시킨 기재부의 경우는 유승민 의원이 저에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잘한 의원들이 많았는데 여기까지가 비상시국 대책회의의 분량이었고요. 오늘 방송은 기재위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잘한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인터뷰를 부르기에는 너무 바쁩니까? 이번 국감에서 너무 떴다고 스스로 생각하더라고요. 아직 욕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웃기고 있어. 이따가 편집할 내용을 말하고 그러세요. 두고 봅시다. 개인적으로는 김성식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꼭 한번 전화로라도 그리고 제가 싶었는데. 이제 얘기했잖아요. 바른정당 의원들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솔직히 미안해서라도 못 부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니까요. 이재정 의원을 한 번 더 부르는 것도. 뭐라고요? 친해졌으니까? 네, 아니 기획재정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시라고. 근데 되게 잘하면 어떡하지? 원래 하고 싶던 아이핀 얘기가 있는데요. 이러면서.